사실은 예전에 제가 국비지원학원에 강사로 한번 일을 해볼까 싶은 마음에 인터뷰를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놀랬던 게 저는 당연히 과목별 강사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학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사 한 분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자바, 스프링, 데이터베이스, SQL 등등을 전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 이것들을 모두 만져본 적이 있긴 하죠. 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나는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확고하게 포지셔닝 된 회사가 사실 그리 많진 않거든요. 저도 리액트나 뷰를 개발해 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셔가 따로 없었을 때에는 심지어 HTML이랑 CSS도 해본 적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 거랑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나가다 보니 아직도 국비 지원에 대해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3개월 내지 6개월 코스의 학원을 자비로 다닌다는 게 학생의 신분으로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교육을 찾아서 수강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국비 지원 학원을 잘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내일 배움 카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지원 카드로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아서 직업 능력 향상이나 새로운 직업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내가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자격이 됐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대학교 3학년부터 취준생까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직장인이나 은퇴 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그리고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내려갈 여성분들까지 대상층이 다양하긴 한데요. 다만 발급 제한 대상이 있어요.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소득이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배움 카드는 HRD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은 후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최대 5년간 3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가 있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등의 특정 대상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주의할 점은 교육과정에 80% 이상 출석해야 수료로 인정이 되고요. 미달 시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중복 수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과정 선택을 해야 하고요. 교육을 듣다가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환불 규정에 따라서 교육비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카드 발급 후 수강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HRD넷에 접속해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검색합니다. 교육과정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게 전액 정부 지원이 있고 자비 부담이 발생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겠죠. 학원을 선택할 때는 수강생들의 후기를 참고해서 교육의 퀄리티나 학원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예전에 제가 국비지원 학원에 강사로 한번 일을 해볼까 싶은 마음에 인터뷰를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놀랬던 게 저는 당연히 과목별 강사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학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사 한 분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자바, 스프링, 데이터베이스, SQL 등등을 전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 이것들을 모두 만져본 적이 있긴 하죠. 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나는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확고하게 포지셔닝 된 회사가 사실 그리 많진 않거든요. 저도 리액트나 뷰를 개발해 본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셔가 따로 없었을 때에는 심지어 HTML이랑 CSS도 해본 적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 거랑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지식이 엄청 딥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내가 딥하게 알고 있으면서 얕은 수준을 알려주는 거랑 나도 얕은 수준을 알고 있고 제자들에게 그걸 똑같이 알려주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훌륭하신 강사분들 중에서는 이 모든 걸 잘 해내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일단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비지원 학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학원에 따라 그리고 강사에 따라 퀄리티가 굉장히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운영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은 넘는 학원이 좋다고 하고요. 강사분들에 대한 별점이나 후기들도 참고하면 좋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다 체크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비지원 학원을 다녀도 결국 실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런 짤이 유행을 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비 출신 개발자분들이 많아졌고 그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십니다. 물론 학원만 믿고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꾸준히 공부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보면 충분히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개발자 코스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수강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트라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